하버드 MBA 출신의 세계적인 기업의 최연소 임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만했고 무시했고 결국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 사연을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의 중국인 해외사업부 담당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여러분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던 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시장이 제 발 아래 있다는 것을요. 특히나 한국 같은 작은 시장은 말이죠. 알리바바 그룹의 최연소 해외 사업부 담당자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은 그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중국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 드디어 온 거니까요. 저는 리쥐닝입니다. 27살의 나이로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사업부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너무 젊은 것 아니냐, 해외 시장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꼰대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코웃음만 쳤죠. 21세기의 현장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빅데이터와 AI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출근 날 알리바바 본사의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제 발 아래 있을 생각을 하니 말이죠. 80년대도 아닌데 아직도 품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사업부의 첫 회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죠. 한국이요? 거기에 진지하게 투자할 가치나 있을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은 우리 중국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꼬마 시장입니다. 인구수는 우리 베이징 하나 크기도 안 되고 소비 규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이라면 무조건 달려드는 것으로 나와요. 삼성, 현대, 다 옛말이죠. 지금 젊은 층은 전부 중국 제품만 찾아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윤 한국 지사장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한국 직원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더욱 우스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요? 우리 중국이 이미 다 따라잡았어요. 아니, 이미 뛰어넘었죠. 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구시대적 시장일 뿐입니다.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 있어요. 가격만 싸면 뭐든 삽니다. 품질은 이제 옛말이에요. 퇴근길 김도윤 지사장이 저를 불러 조언을 건네려 했습니다. 리즈닝 씨 한국 시장은 하지만 저는 단칼에 자르듯 말했죠. 지사장님, 한국 시장의 특수성 같은 건 이제 의미 없어요. 지사장님 세대의 낡은 생각일 뿐이죠. 이제는 제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경영진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죠. 한국은 우리의 실험용 쥐가 되기에 완벽한 시장입니다. 실패해도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품질 경쟁력이요? 우리가 가격으로 완전히 짓밟아주면 될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어차피 중국산만 찾잖아요. 그들의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다 부서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중국이 진정한 아시아의 중심이 될 시간이 왔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방자한 발언이 SNS를 통해 한국 전역에 폭풍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프로젝트 책임자가 된 후 첫 번째 일정은 중국 저가 공급 업체들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선전의 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개 업체 대표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시장이라는 작은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격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들의 자존심 같은 건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연 회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한 달에 1000개도 못 만드는 제품을 우리는 하루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이죠. 한국 기업들이 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니까요. 한 달간 저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최저가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품질 검수,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대신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리지닝 씨, 이런 식의 저가 공세는 한국 시장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팀장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시나요? 망해도 싼 값에 인수하면 그만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마케팅 전략도 완벽했습니다. 직구가 답이다. 한국 유통구조의 혁신.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자극했죠. 한국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 그런 건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진출 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위태로워지는 소식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특히 가구, 의류, 생활용품 업체들이 연이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더할 나위 없는 아침의 디저트였습니다. 보셨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한국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만 본다니까요. 품질이니 안전이니 하는 건 다 부질없는 걱정이었죠. 이제 아시아 전역에 이 모델을 복사하면 됩니다. 본사에 제출한 성과 보고서에는 자부심 넘치는 문구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시장 완전 장악, 현지 기업들 연쇄 도산 위기, 소비자들의 절대적 지지. 하지만 그 보고서 어디에도 품질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굳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홍콩에 있는 제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라이브캠을 보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냉혹한 시장 경제의 승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제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기까지 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의 가격을 이길 순 없을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은 SN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지세대 인플루언서가 우리 제품의 품질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이건 옷이 아니라 일회용 천조각이에요. 댓글란이 비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우리가 판매하는 화장품의 성분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제품을 팔다니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리지닝 씨 큰일 났습니다. 김도윤 지사장이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소비자 커뮤니티요? 한두 명의 주부들이 모여서 떠드는 것 아닌가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요 커뮤니티마다 품질 검증 특별팀이 꾸려졌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안전성, 의류의 봉제 상태, 화장품의 성분, 심지어 주방용품의 내열성까지.
그들의 분석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 한 번의 형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프라이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이 가전제품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분석 결과들이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검증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이런 건 처음 보네요. 마케팅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싸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 다르네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연이어 우리 제품의 문제점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용이 중장년층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기술력을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물건을 물려줄 순 없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알리 품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조롱조의 이 말은 형편없는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소비자들은 이제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이거 알리 품질 아니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환불 요청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고객센터는 마비되었고 SNS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의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이트의 리뷰란은 진실을 고발하는 광장이 되어버렸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품질 문제가 이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지닝 씨, 김도윤 지사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결코 품질을 타협하지 않아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품질은 자존심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어떤 이론도 제가 믿었던 어떤 전략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집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그들의 조직적인 대응은 마치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차가운 불빛들이 마치 저를 심판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새벽녘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경영진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 펼쳐졌고 저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리지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중국 본토까지 퍼지고 있어. SNS에서 알리 품질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쏟아지는 질문들 앞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우리 제품의 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우리의 주요 마케팅 채널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갔습니다. 리지닝 씨,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마케팅팀의 보고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이미 바닥을 쳤고 남아있는 소비자들마저 빠르게 이탈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소비자들도 한국발 알리 품질 논란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아시아 진출 전략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공장들과 계약을 파기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김도윤 지사장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부려봤죠. 지사장님, 잠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리다니요? 김도윤 지사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리지닝 씨 창 밖을 보세요. 우리 사무실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창밖에는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피켓이 들려 있었죠.
품질 경시하는 기업은 나가라. 우리는 저품질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품질 기준을 무시하지 마라.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국의 제조업을 일으켜온 사람들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그들은 하나로 뭉쳐 저희를 압박하고 있었죠. 본사에서는 연일 대책 마련을 독촉했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위기관리 이론도 지금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데이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한 형식적인 사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본 것 아닙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이유는? 한국의 품질 기준을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질문에 답하려 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책상 위에 놓인 MBA 졸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장식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각종 수상 기록들도 이제는 그저 한낱 장식품처럼 보였죠. 한국 시장이 가르쳐준 현실은 제가 배운 모든 이론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지사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죠. 화면 속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품질관리팀의 박지성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쥐닝님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불태웠는지? 현대자동차가 품질 혁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이어서 마케팅팀의 이수진 과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만들면 다 팔리던 시절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한국 제조업의 DNA입니다.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 최준호 부장의 설명이 화상회의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처음으로 한국 직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교과서처럼 체계적이었고 현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팀 김미란 팀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만큼의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제조업 강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서울 사무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 창 밖으로 보이는 차들,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사무실 곳곳의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을 너무 얕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화상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데이터만 분석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켜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가 떴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브랜드 이미지는 최악이었으며
소비자 신뢰도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면 속 김도윤 지사장의 질문이 무겁게 던져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중국 본사를 설득해서 품질 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직원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표정들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리즈닝 씨, 김도윤 지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홍콩의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제게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홍콩에서의 비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새벽부터 본사 경영진들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평소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우리의 품질관리 혁신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 발표를 듣던 경영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당한 투자 금액을 언급하자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리즈닝, 자네 미쳤나? 지난 분기 매출이 얼마인 줄 알고?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이 실패가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품질 기준, 소비자 보호 체계,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신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들을 보여줬죠. 우리가 얼마나 한국 시장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한국의 기본적인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검수 시스템 도입, 유해물질 검사 강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성 테스트 도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SNS를 통한 사과문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의 특별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준을 가진 소비자들을 단순한 가격으로만 판단했죠. 당장은 부족하겠지만 한 걸음씩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연했죠. 몇 마디 말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소비자들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사무실에 첫 번째 품질관리팀이 꾸려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한국의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중국 공장들에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테스트, 유해물질 검사 등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도입해 나갔습니다. 리즈닝 씨 갈 길이 멉니다. 김도윤 지사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라도 찾은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하버드 졸업생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말이죠.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이제는 목표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본적인 품질 기준 목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유해물질 검사 기준, 내구성 테스트 항목, 기본 안전성 검증 절차.
아직은 한국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저는 다음 단계의 기초적인 품질 개선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젊은 해외 사업부 담당자 리쥐닝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엘리트. 빅데이터와 최신 경영 이론을 무기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죠. 싸면 무조건 팔린다는 오만한 생각은 이제 옛말입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가격 경쟁력만을 무기로 뛰어들었다가 한국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눈썰미 앞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장인 정신, 품질에 대한 집념,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안목.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품질 강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리쥐닝 씨는 이제 막 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우리의 제품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싼 맛에 사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들도 이 사실을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눈은 결코 가격표만 보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